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된 런치박스 유쾌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간만에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빨간색 옷, 빨간색 넥타이 항상 이렇게 시장의 기분에 맞춰서 머리도 올리시고. 머리도 올리고 네. 오늘 간만에 시장이 1% 넘게 오르고 또 반도체주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런치토크에서도 이 내용을 준비를 했죠? 네, 오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잘 나가고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들 이렇게 반도체주들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불기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도체 오르니까 채팅창에서는 네, 또 오르는 척한다. 오르는 이런 척한다. 이야기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르는 척인지 아니면 진짜 오르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어떤 내용 하나요? 오늘 두 가지 산업 리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종목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잘 나갔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이야기 들어보고요. LG전자 종목 소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LG전자까지 최근 또 핫했던 그런 종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함께에서는요. 이 반도체 이야기를 또 주식 관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주연 대표님하고 신혁승 이사님 나오시는데 두 분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가지고 티격태격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제 반도체 상승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런치박스 저희가 1시간 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최근에 몇 주 동안 우리 속을 썩였던 반도체.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두 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처음이시죠? 네, 여기 분위기는 뒤에 김학킨이랑 조금 다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했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네.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맞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저도요. 대가, 네. 자료의 대가. 이름부터가 이지부탁이니까 주식이 얼마나 쉬우시면 이렇게 이지라고 하셨을까.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네. 원래 부럽습니다. 서울대 법대 간 사람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책 뭐 그런 내잖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2차는 안 되고. 맞습니다. 1차까지가 쉬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제가 반도체인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애프터마켓에서 한 15%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나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8.7% 오르고요. 삼성전자가 3.5% 지금 10시 33분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아까 12% 정도 가다가 와. 지금은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다 골고루 잘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지은 대표님이 마이크론 실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마이크론 실적 지금 매출, 영업이익,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전을 해줬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매출을 보면 지금 77억 5천만 달러를 찍어줬는데 원래 시장 예상치는 76억 5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웃도는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동기가 14억 3천만 달러인데 지금 손실이었다가 이번에 8억 9,700만 달러를 찍으면서 지금 흑전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11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예상치를 상회한 이런 실적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가이던스에서 시장은 좀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9월에서 10월 매출 같은 경우에 85억 달러에서 최대 89억 달러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월가의 추정치는 38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1.5배, 2배 수준으로. 네. 근데 여기에 중심은 결국에는 AI 관련된 수요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HBM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회사가 매출을 HBM 쪽으로 잘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결과치인데 지금 주요 고객들에게 HBM3 12단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2025년까지 완판이다. 우리 완판에는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HBM3 이 12단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생산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D램, 랜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D램 쪽도 출하량 늘어났고 ASP 단가 또한 올라갔고 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하량 많이 나갔고 그리고 평균 가격 단가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사업 부분별로 봤을 때도 계속 좀 걱정했던 우리 PC나 그리고 휴대폰 이쪽도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 불식을 시켜줬고 그리고 기대했던 부분도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큰 폭으로 시간 외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YOY로 93% 이상 개선이 됐다. 이게 마이크론에 대한 그럼 시장의 반응이나 전반적인 코멘트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마이크론만 보는 게 아니라 AI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까지 네. 모든 걸 보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이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굉장히 반가운 것이죠. 사실 이런 걸 바랬던 거거든요. 반도체 투자자 분들은 일단 그 계속 기대감이 이어졌다면 거기서 이제 기대감을 약간 뭐 채워주는 정도에서 끝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고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던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 조정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실적도 예상치 상단을 찍고 그리고 가이던스는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줄여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반가운 것이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얼마 만에 보는 이제 전자닉스 위주의 수급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줄도 아는구나 하는 걸 이제 매수 버튼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죠, 매수 버튼. 이제 고쳐졌나 뭐 이런 고쳐졌어요. 생각을 물론 뭐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3.5% 오는 거 보니까 정말 반갑다.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지금은 당장 뭐 어떻게 되기보다는 지금 그만큼 시장이 그 호재에 좀 목이 말라 있었다는 것도 없잖아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반도체가 오늘 그 분기점으로 좀 올라와 준 상황. 계속 갈지는 뭐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진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본호님이 헉 이분 누구임? 새로운 수습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이죠? 네, 네. 이지스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은 좋은데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 네. 왜 그동안 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괴롭혔었던 모건 스탠리, 미즈호증권, BNP 파리바 얘네들은 과연 이 얘기를 왜 나쁜 얘기를 왜 한 걸까? 이럴 거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본 그 뷰는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피크 찍고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실적을 보면서 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까지 좋게 나올 건데 왜 그렇게까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나왔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지금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을 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매수 이제 비중 확대 의견에서 축소 의견으로 2단계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곧 최악의 시기가 도래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향후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너무 좋았고 물론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약간 길게 보고 지난번에 우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던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약간은 괴리가 있었어요. 시차는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또 느낀 점은 시차는 항상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느적 이제 우리가 AI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다 보니 네.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역시 실적 기반에서 좀 더 숫자가 찍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더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맹신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나의 이제 투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울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든 것 같습니다. 런치 토크는 사실 약간 B컷 감성으로 네. 약간 비하인드,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실제로 리포트를 내고 안 좋은 네. 리포트를 내고 나서 네. 뒤로는 이제 뭐 매도를 좀 그쵸.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검찰 조사도 좀 들어간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것도 좀 합리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리포트 저렇게 내놓으면서 쇼친다? 와. 그러니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목표 주가를 완전 반토막 이상을 내는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그 이후에 리포트 나온 걸 보면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와 목표 주가를 예전보다는 하향하긴 했지만 상방 룸이 그래도 한 50% 정도는 열려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했다라는 건 반대로 봤을 땐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오케이. 네, 도대체님 사실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도 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나온 건 아시아 쪽이고 본사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를 가만 추이를 보시면 네. 겨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자꾸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논리가 설득력이 약하면 내러티브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감성으로. 예, 그렇죠. 이게 헤드라인으로 겨울이 온다니까 진짜 올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계절로 얘기하면 어찌됐든 겨울은 가을 다음에 오는 거니까 네.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계절의 표현을 여기서 빌리는 거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그 설명성이 좋아서 하긴 하는 건데 문제는 모건 스탠리의 겨울 장사가 이번만은 아니다. 겨울 장사. 예, 스키장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겨울만 되면 이제 붕어빵을 팔려고 하는데 네. 가만 보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띄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겨울 온다. 이거 그 윈터 이즈 커밍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날짜만 가려 놓으면 요거 날짜만 가려 놓으면 이번에 나온 것 같죠. 오, 네. 맞아요. 네. 진짜. 정확하게 또 하이닉스는 늘 반토막입니다. 겨울 오면 일단 반토막.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겨울은 왔는데 생각보다 지구 온난화가 와가지고 별로 안 춥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건스탠리의 반성문. 네. 생각보다 안 춥네. 이 정도면 뭐 굳이 견딜만하네. 견딜만하다. 근데 이게 계속돼서 조금 있으면 또 이번 겨울도 생각보다는 안 춥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저는 사실 이 리포트 때문에 잘 나가던 주가가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럴 때 이런 리포트를 내면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토심이 무너졌을 때 가만 보시면은 하이닉스 주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기 시작하면 꺾이면은 이제 겨울 장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별로 안 꺾였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뭐 사실 뭐 겨울이 왔다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렇네요. 근데 이때는 좀 좋았어요. 이제 겨울이 안 오나 보다 해서 좋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때는 오히려 불을 많이 탔죠. 그러다 주가 꺾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겨울 장사는 가만 보면 후행적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개미 감성으로 자꾸 리포트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고 사실 반토막을 낼 것 같으면 반토막을 낼 거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근거가 뭐냐? 애널리스트는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률 한 30% 가까이, 내년도 30% 가까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1%인데 26년 되니까 갑자기 3%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 하늘에서 HBM이 뭐 어디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땅에서 퍼질 것도 아닐 건데 지금 현재 HBM을 의미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뭐 하이닉스 외에 몇 군데나 있다고. 없죠. 그게 갑자기 3%가 된다는 것은 HBM이 전혀 쓸데가 없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HBM의 공급 과잉. 이거는 디램에서 나올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많은데 안 팔리니까 가격을 이제 손해보고라도 밀어내야 된다. 이건데 중국집에 가보시면 잘하는 데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르르 몰려오기 때문에 네. 미리 다 만들어놔요. 미리 다 만들어놔요. 근데 안 오면 다 버려야 되죠. 그게 디램일 수 있어요. 아. 근데 HBM은 기본적으로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또 아까 의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의심을 하는 게 오늘 지금 모건 스탠리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네, 열심히 사고 사고 있다. 요게 지금 오늘 자료인가요, 돈쌤님? 네, 하면. 지금 제가 출근하면서 캡처한 겁니다. 아, 출근하면서 캡처한 거 모건 스탠리가 네, 열심히 지금 더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43만 주. 네, 키움이 팔고 이제 외국인이 사는 참 슬픈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모가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손모가지 스탠리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손모가지 손모가지. 스탠리. 그 반토막 낼 것 같으면 손목을 걸어야죠. 반토막 근데 낼것 같아요. 그 손목으로 사고 있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지은 대표님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겨울이 온다 혹은 좀 보수적인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건 스탠리까지 산다고 하니까 내가 틀렸어. 미즈오도 그렇고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라는 수순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라는 수순으로 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전 가격대를 바로 회복해 주는 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달에 있기도 하고 또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한때는 어떤 흔들릴 만한 소식이 나와도 믿음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가 무슨 뒷담화 얘기를 들어도 믿음이 견고할 땐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를 살짝 지나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왔을 때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예전보다는 심리가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긍정과 부정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는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에 있어서 강한 시세 연속성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또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 시장이나 HBM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치고 올라왔고 또 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율 많이 끌어올렸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장비를 사용을 해서 수율까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물론 캐파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분명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기술력적으로 마이크론한테도 HBM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3 이 16단 테스트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12단은 양산하고 16단 퀄 테스트 통과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투심이 약간 우려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완전 부정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이런 고난을 함께 하실 분들은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요? 이제 긴 시간을 함께 싸워 가실 분들은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하이닉스가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약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도 그렇고 맞아요. 핸드폰도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약간 반도체 살 건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하이닉스가 더 낫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는.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쌤은 반도체 전체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라는 거, 특히 AI라는 거 이렇게 끝날 건 아니라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시스코가 다시 회복한 건 아니듯이 한 종목에 이제 그거를 산업의 전망을 그대로 하기엔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HBM 개발하고 마이크론도 따라오고 할 때 삼성이 만든 건 노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냉정하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삼성이 지금 샀을 때 손해 보기 어려운 가격인 건 분명하나 이 저가면서의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HBM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 손이 더 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도 퀄을 통과하고 이제 제대로 뭔가 시작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건 언제 될지 되고 난 다음에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이라고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7년 뭐 그때쯤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프터가 같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애프터가 한 2년 좀 후에 나왔고 이 애프터가 나온 한 2년 후쯤에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킬러 앱들이 네. 그때 나왔거든요. 그럼 AI가 지금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만들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거고 그게 뭔가를 만들어낼 시기가 아직도 2년은 좀 더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AI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점에서 현재는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업계가 뚜렷한 게 없으니 현재는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그리고 들어가는 HBM 그리고 관련된 소부장이 현재까지는 가격에 흔들림은 있어도 네. 산업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성격이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HBM이나 그런 거 말고 D램이나 레거시 반도체 쪽은 전망이 어떤가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감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크아웃 우려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레거시나 그쪽 관련돼서는 지금 항상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경기와도 굉장히 민첩하게 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좀 위축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PC나 뭐 휴대폰 수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이제 한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건 HBM이 수익이 잘 나는데 그 부분을 레거시가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 부분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 적용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다만 HBM이 계속 활발하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쇄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종목 선정하실 때는 AI 관련된 종목을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막 주가 막 떨어지고 할 때 AI 버블이다. 그리고 무슨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네네. 무슨 DDR4 뭐 따라온다. 던지기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안 좋을 때는 막 이것저것 원래 그래요. 끌어다가 네. 막 뉴스 아닌 것도 갖다가 네. 아 이렇대 저렇대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사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전고점까지 한 25%에서 30% 정도 남았습니다. 하이닉스 많이 기준으로. 남았어요. 18만 원에서 전고점이 한 23만 원 정도였으니까 25%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전고점 다시 가요? 하이닉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는 가능하다. 네, 왜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그 H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왜 흔들리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크로적으로 하나 확인된 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이전에는 그 금리 인하하고 상관없는 그래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그리고 높은 금리하고 상관없는 빅테크들이 고객사였던 HBM이나 뭐 아니면 AI가 갔던 건데
문제는 이제 매크로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인하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긴축 시기에 계산했던 그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인하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기 때는 다른 것들이 더 부담이 커서 걔네들이 프리미엄을 더 받았는데 지금은 인하가 되면 그 외에 뭐 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로 돈을 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성장률은 계속 높여가고 갔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레벨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상태에서 그런 버블론이 나오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슬슬 해결되는 거고 오늘 그 한계가 또 해결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HBM이 끌고 간다면 하이닉스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실현을 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뭔가 특별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연내에도 HBM을 긍정적으로 전고점 보시죠. 트라이 할 수도 있다. 네. 오, 그럼 적어도 막 20%, 25% 정도는 막 네. 오를 수 근데 빠질 만큼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하이닉스 있으세요? 둘 다 있습니다. 저는. 삼전 하이닉스? 네. 삼전을 왜 갖고 계세요? 뭐 그냥 싸니까 조금 산 거죠. 기대는 없고. 네. 싸니까 그냥 예의상 사줬어. 삼성이 이 정도까지 밀려줬는데 안 사면은 주식쟁이라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아하. 네, 뭐큰 비중은 아니지만. 상징성으로. 네, 이 해서 이렇게 뭐 그냥 이지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연내 안에 좀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을까? 돈쌤님은 하이닉스 오케이 했는데 네. 이지은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좀 힘들다고 하실 것 둘 같아요. 다 저는 일단은 둘 다 살짝 보수적으로 보는데 이야. 일단 하이닉스는 20만 원 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20만 원 이제 돌파 여부를 좀 일단 확인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콜테스트 통과 여부라는 큰 산이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SK 하이닉스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개개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대. 막 이런 이제 물론 음모일 수도 있고 이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왜 공포에 살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좀 그런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 시원하게 해주면 그땐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뜨면 돌파하면 불을 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쵸. 20만 원 네, 뜨면 불타야죠. 22만 원까지 좀 보고 23만 원까지 보고 그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돌파하면 거봐요. 제가 보자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헷갈려요. 지나고 나니까 요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양치기 소년처럼 또 어디 증권사에서 이번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도체 빙하기 온다 뭐 이렇게 버리고. 진짜 빙하 아이스 에이지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사실 지금 하드웨어잖아요. 네. 지금 AI가 하드웨어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 애플의 점유율이 정체되고 뒤로 가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듯이 AI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만약에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계를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도 시스코는 전고점을 하지 못했다는 건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겨울이 주가에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와요. 언제 알겠습니다. 올지 몰라서 그렇지. 이지은 대표님도 다음번에 이런 악재 나오고 뭐 창신 메모리 나오고 AI 버블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저도 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과 AI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주가는 과연 이대로 흐름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시기가 이미 도래를 했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런 뉴스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은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으셔서 대응하실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면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손절 라인 이런 거를 좀 잘 네.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대표님은 또 처음이시니까 돈쌤님 먼저 한마디 열어주시죠. 네, 오늘 뭐 겨울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는 겨울이기보다는 지금 순간적으로 일교차가 좀 늘어나서 투자자들이 감기에 많이 걸려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일교차. 많이 드시고요. 예. 근데 차라리 겨울이 낫지 않아요? 계속 겨울은- 겨울이면 그냥 팔고 네. 그냥 기다리면 되죠. 껴입으면 그쵸. 되는데. 네, 예, 지금 이게 다시 돌아올 건지 진짜 이대로 갈 것인지 그게 애매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감기가 걸려 있는 것인데 예, 저는 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교차엔 대비하자. 말씀. 그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다가 밀려서 마이너스 50% 돼버린 게 네. 일교차인지 겨울 온 건지 애매하게 조금 반팔 입고 나갔다가 네. 지금 독감 걸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은 일교차 정도지 않을까? 일단 겨울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진 대표님의 한마디는요? 너무 멋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고민이 확 든 여기 생각이 딜사이트 좀 시인이에요. 음이 네. 시인.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오늘의 상승 기조가 이제 후반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거라서 오후장까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주식 이번에도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항상 어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반대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실적을 필두로 또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진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또 분위기가 아예 좀 다른 분위기였는데 아예 달라요. 네, 너무 즐거웠고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네. 도움도 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런치 토크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바로 2차 전지 산업 리포트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참 설레는데요.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들 이렇게 제목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반등 랠리 이제 진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네. 이 리포트는 점진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겨울이 끝나는 신호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규제를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거를 철회한 국가들이 유럽에 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워낙 전기차도 그렇고 중국이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마켓을 뺏고 있으니까 그 독일 업체들이 굉장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업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더 이상 좌지하면 그렇게 납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조금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정책발로 이젠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전부터도 테슬라가 주가가 좀 올라가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온 측면도 있죠. 여기서 비중 확대인데 아마 배터리 셀부터 비중 확대를 하고 부문별로는 조금 이제 체크하면서 가되 점진적인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고 다만 주의를 하고 있어요. 단기 실적은 기대는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단기 실적, 뭐 셀업체도 포함해서 다음 주 말 정도인가 LG엔솔이 아마 잠정 실적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기타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PQ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고 약간 정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가 덜 갈 때 좀 어텐션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트레이딩 한 단계는 일단 됐고 다음 네. 주 정도나 다다음 주에 넘버를 좀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반도체나 기타 등등 뭐 다른 섹터들 네. 저기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섹터들이 또 넘버가 확인되면서 가는 주식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한바탕 오르는 상태에서 이제 추격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데 네.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점진적으로 말 그대로 점진적이라면은 눌림목 받을 때 얘기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리포트는 그 사람들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2차 전지 앞으로도 옥석 가리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 봤을 때는 한번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어떤 종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리포트에서는 셀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셀 전체적으로. 업체들 몇 개 있죠.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들. 네. 근데 그거 아마 실적적으로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방향적으로는 아웃퍼폼을 지금부터 할지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몇 가지 실적이나 기타 그 모멘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종목을 찝는 건 저는 그렇고요. 저는 네. 개점 봤을 때는 소재나 이런 종목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적 중에서는 테슬라 실적이 역시 제일 중요할까요? 각 개별 종목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의 실적이 중요하다. 테슬라는 10월 달에 실적 발표될 때 우리 네. 2차 전지하고 따로 갈 수 있는지 링크가 돼서 연결되는 것 고리가 과거처럼 비슷하게 가는지 좀 네.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패턴대로 하면은 다 오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흐름적으로는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해 보되 각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실적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일단 그 정책이니까 네. 각국 정부가 각국의 그 전기차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가 팔리고 그 2차 전지도 팔리고 금리도 내려가니까 이런 고리인데 그걸 좀 선반영은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단 단계 아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나증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불기둥 뿜어내고 있는 만큼 네. 이번 종목 리포트에서 이번 산업 리포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딱 한 가지, 반도체 업체 주가들 네. 앞으로 더 쭉 갈 수 있나요? 쭉이라는 개념 질문을 편하시게 하시는데 네. 쭉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바닥은 쳤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일주일 전에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목요일 날 바닥은 쳤어요. 근데 어느 종목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왔을 때도 바닥은 쳤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고 네. 일부 대표적인 HBM 장비주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올라왔죠. 네. 예,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이 오는 거고 이 리포트는 역사는 발본 이 리포트 자체는 하나증권에 나온 리포트는 반도체가 피크아웃 시그널이 얘기를 하는 거는 HBM 이슈가 아니고 네. 일반 디램, 레거시 디램에서의 그 일반 휴대폰이나 이런 쪽의 수요가 조금 소강 상태이거나 아니면 재고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빌미가 돼서 삼성전자나 또 심지어 뭐 하이닉스도 좀 이익의 좀 전망이 좀 낮아졌죠. 삼성은 많이, 하이닉스는 적게. 그러니까 삼성은 한 20%, 하이닉스는 5% 정도 최근에 이익이 내려가면서 네. 주가도 좀 빠지는데 모건이라는 게 아주 세게 나와서 너무 지나치게 나와서 하이닉스가 한번 출렁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가이던스가 한 10% 이상, 한 네. 15% 정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 10몇 프로 오른 게 가이던스 오른 그 폭만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역사는 반복될까 이 리포트도 그렇고 지금은 일단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모건발 일반 D램의 수급의 이슈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 오늘 같이 마이크론이 오른 것은 한 14% 올랐는데 실적의 가이던스가 14% 좋았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하이닉스가 14%는 못 오르고 그다음 8, 9% 오르잖아요. 네. 계산하면 돼요. 최근에 한 나흘 동안 저번에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지금 5% 올랐을 거예요. 네. 오늘 하기 전에 어제까지 네. 미리 올랐다고. 미리 예상을 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가 8%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론 오늘 14% 오른 거랑 시간에서 오른 거랑 비슷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댓글창에서도 간보노님이 장렬이형 한익 18만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딴 방송에서는 네. 지금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그렇다고 20만 원, 21만 원 목표 주가로 안 간다는 건 아닌데 네.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오른 마이크론의 주가가 PER로 어닝이 올라가면 PER 내려가겠습니다만 한 8.23배에서 8.5배 사이 정도 갔거든요. 하이닉스가 18만 원이 그 비슷한 정도예요. 네. 물론 하이닉스는 이게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하이닉스의 그 8.2배면은 모건이 갖고 있는 내년도 실적 아주 나쁘게 본 실적 기준이니까 네. 우리 애널리스트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하면은 한 6배밖에 안 돼 싸요. 18만 원 싸다고. 근데 이제 보수로 봤을 때 모건이 맞다고 가정하고 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26년은 틀렸으니까 26년은 25년에 10분의 1 토만 말이 안 되는 거죠. 25년 숫자로 했을 때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온 것이 오늘 각각 8, 9%, 14% 오른 가격이니 한번 숨고르기 좀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집권을 하신 분들은 있는데 오늘 안 산 사람이 지금 8, 9% 오른 상태에서 뛰어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이밍이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할 것이냐?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반도체가 진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많이 무너진 게 장비주 소부장자가 많거든요. 그럼 소부장이 더 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가냐, 삼성이 더 가냐, 소부장이 더 가냐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소부장이 더 갈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매크로가 안 좋아서 만약에 빠지면은 소부장의 반도체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랠리까지는 아니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과거처럼 주가 피크아웃 시그널이 근본적으로 온 건 아니고 우려가 돼서 실적 조정이 필요했다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선 제약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2차 전지 말고 섹터들이 골고루 해서 누가 가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장이 과연 얼마 갈 것인가를 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금투세 이슈가 큰 이슈가 결국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2,700에서 2,800 정도 가는 게 시간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이럴 때는 어느 특정 섹터 가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다면은 골고루 가는 겁니다. 골고루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에 너무 매달려서 이거 못 샀다 그래서 이걸 왕창해야 되고 그런 개념을 하기는 이미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본부장님께서 반도체 쪽을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보수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보수 바뀐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8월 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언더 내지는 뉴트럴 이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7만 몇천 원이었고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려간 거 맞고요. 이제는 실적이 좀 흡수가 됐기 때문에 뉴트럴 정도로 좀 오는 거고 뉴트럴이 네거티브에 본다면은 그걸 네거티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섹터랑 이제 비슷한 동등한 레벨은 됐다. 근데 혼자 가는 섹터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 되고 하이닉스가 22만 원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어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아웃퍼폼하면 세 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이 13조 이상 나오거나 엔비디아 콜이 빨리 나오거나 파운드리가 해결되거나 하면은 스스로 시장과 관계없이 8만 원대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시는 8만 원 정도까지 가는데 시간 이슈가 봐요. 그런데 셋 다 만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6만 원 초반에서 바닥을 확인한 거는 천만다행인데 여기서 다른 섹터보다 아웃퍼폼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정도로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하이닉스나 소부장보다 아웃퍼폼을 편안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주도 섹터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늘 계속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뒤처지진 않아요. 근데 주도라는 거는 다른 sek터하고 비등비등하거나 보기 때문에 실적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다시 올라와야 돼요. 3분기가 내려왔잖아요. 4분기가 전망이 올라가려면 아마 10월 말 정도에 삼성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11월에 있으니까 그 즈음에서 지금보다 모든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쉽게 정보가 접해졌을 때 애플의 AI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10월 말 지금보다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플로우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뒤처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종목이 쉽게 가는 건 아니고 삼성은 할 일이 많고 네. 하이닉스는 일단 30%도 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하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제 돈이라면 좀 한 템포 쉬면서 전체적인 섹터를 같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까다로워진 만큼 이제 쉬어가야 된다. 뒤늦게 따라붙으면 늦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만약에 것 반도체 베팅을 하신다면 네. 소부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소부장 그게 쪽으로. 제대로 먹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해야지. 지금 다른 섹터 교육 겨누는 것도 늦었고 그렇다고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은 잘 오릅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베팅해서 반도체 50% 만약에 2차 전지 아니야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50% 이런 패턴은 의미가 없고요. 장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750에서 28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다음 달에 한다는 그런 가정만 아니면은. 그리고 그런 가정은 아닐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믿지 마시고요. 열심히 말씀 주시고 그걸 누가 믿지 알겠어요? 마시고 그쵸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되는 만큼 이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이 리포트는 역사는 반복될 거 아닌데 역사는 패턴은 비슷할 수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네. 우려는 반영해도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둔다라고 제가 어저께 준비한 건데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식이죠. LG전자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3가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리포트에서 잘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심플합니다. LG전자는 그렇게 반도체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엄청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네. 엄청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안정적이에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가다가 좀 내려왔고 약간 주춤했는데 3분기는 물류비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온 건 있어요. 근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됐다라고 봐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조정받았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리포트는 아웃퍼폼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리포트 핵심은 펀더멘털, 구독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좋다. 이거 동의합니다. 네, 구독 가전. 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 내는 식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 늘어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비즈니스 포함해서 좀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 수출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얘네 입장에서. 그 달러 결제가 한 2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우려는 너무 크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 달 전에 얘기인데 8월 말인가 언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얘네들도 좀 뭔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업 밸류와 비슷한 거죠. 그거를 이제 4분기 중에 10월, 11월, 12월 중에 발표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뭐 시가 배동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그런 펀더멘털 아까 구독 경제 달러 약세는 너무 지나친 우려고 주주 환원에 대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상태인데 장이 애매하다는 가정에서는 이분 말대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이 만약에 흐름적으로 올라간다면 네. 아웃퍼폼 못할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주가는 뭐 10만 원 초반이라면 뭐 애널리스트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비싸지 않고 좋긴 한데 그것이 탄력 측면에서 네. 탄력이라는 게 2차 전지 쉬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전지 올라가서 좋아하시지만 6개월 대비 보세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잘 잡았을 때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8월 말 9월 초까지 갖고 계신 분들 힘들었잖아요. 지금 반등했다 하지만 못 갔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은 L전자 같은 거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고 네.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이 어떤 구매에 따라서 이게 아웃퍼폼을 간다고 믿을 수도 있고 아니야. 한 몇 주 전은 맞았는데 지금은 좀 더 빠지고 나서 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리포트를 보시되 리포트 LG전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장이 파타파타 이렇게 튈 때는 네. 뭐 저기 2차 전지 가고 뭐 제약바이오 튀고 그다음에 반도체 튀고 이렇게 튈 때는 절대 아웃퍼폼을 못 하겠죠. 네. 그 기간이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치를 좀 보시면서 하되 이 리포트의 내용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는 합니다. 어찌 보면 장이 잘 나갈 때는 조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끝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항상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 전에 리포트를 만약에 했으면은 그게 더 와닿았을 거예요. 안정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되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IT주를 찾는다면은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만 나는 리포트 준비된 3가지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한 산업 이야기 다뤄봤고요. LG전자 종목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 끼 오전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6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5% 상승이고요. 770에 머물러 있네요. 역시나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8% 오릅니다. 아까 10시 반 정도에 삼성전자 그 P4 공장 요게 좀 연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단독 보도로 또 나왔었는데도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상승, 하이닉스도 9% 정도 상승해서 18만 원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전에 이제 앉으시면서 네. 빨리 후딱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재미없- 세차 좀 하려고요. 방송에 집중하셔야지 세차는 소일거리 아닙니까? 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후딱하고 후딱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후딱 장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근데 뭐 좋으니까 네. 네, 빨리 하고 가겠다. 뭐 좋은데 이런저런 얘기할 거 뭐 있겠습니까? 네. 핵심입니다 그게. 네, 뭐 지금 시장이 사실은 어제 금투세 그 민주당에서 그 토론회 하고 한 달 연기 후에 이제 여론 수정한 다음에 결정한다는 얘기 듣고 이제 장이 좀 흔들렸는데 사실 뭐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최근까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했다면 이제 좀 뭔가 좀 공격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공격 그 요소 안에 반도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원래 반도체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셨었나요? 네, 중간에 한번 그 지난주인가 한번 이제 반등 이제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지난 3개월간 주구장창 반도체는 안 한다고 하다가 네. 지금 한 2주 전에 한번 나와서 실패를 경험하고 잘못 샀다 생각하고 머리를 꿍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3, 4%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좀 트리거는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네, 장 코멘트.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가 좀 이전보다 바뀌었나요? 일주일 전과. 아니요, 여전히 똑같고요. 반도체는 사실 뭐 여전히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좀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사실 사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가격은 사실 별로 뭐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똑같은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지금 6만 원 초반대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도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것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연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줍줍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투자하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마이크론 호재 때문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는 1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초반에는 또 올라가는 척한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올라왔을 때 저점에서 잡은 분들 혹은 올라오면 본전에라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하시는 구간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딱 중심에 두고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지금은 당연히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사실 보셔야겠죠. 차트상으로 좀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를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장기 네. 포트를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팔 생각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가져가실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저가 매수했으니까 스윙 관점으로 내가 좀 매수를 했고 그렇게 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한 7만 5천 원 그 밑에서 한번 좀 끊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반도체 상승은 그럼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앞으로도 좀 연속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과 이제 그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형식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그 2차 전지할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 봤을 때도 그때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된다. 2차 전지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4만 원, 그 40만 원 구간 넘어가는 순간부터 또 좋은 얘기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 이주연 대표님과도 이제 장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런 대형주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질질질질 이제 장기적으로 질질질질 흘러갈 때 급락이 아니고 질질질질 흘러갈 때 과연 그것을 바닥에서 어느 시점에서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바닥에서 3% 4% 이상 상승이 강하게 한번 나와줘야 그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일단 한번 인정하고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상승은 지속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여기서는 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뭐 7만 원 수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는 좋을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못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올라갈 때는 자기만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다 끌고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너무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왔을 경우 기타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우려해서 좀 바라본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은 그래도 오늘 정도면 이제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중님께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거래량 없이 지금 너무 급등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주연 대표님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성은 아마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반도체 쪽에서 사실 수급이 좀 많이 비었거든요. 수급이 많이 비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사실 다시 그 수급 공백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끊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져가시는 방식이 지금은 좀 변동성에 대응하기 좋겠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여서 한번 반도체 주제로 이야기를 좀 장을 풀어나가 봤고요. 두 분의 발제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금투세 무새들 쏙 들어갔다. 금투세 무새들 국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혁승 이사님 발제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금투세 공방, 향방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자, 신혁승 이사님. 자, 저는 어제부로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부로 종결됐다. 네, 이제 더 앞으로 이상? 뭐 금투세로 시장 흔들리면 무조건 사는 거지. 이제 종결됐다고 보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이제 장 2시경에 민주당에서 이제 토론회 통해서 이제 여론 수렴을 뭐 한 달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 그래서 진짜 솔직히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또 빠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해석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유예 확정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어저께 그 한 달 유예라는 것을 보면서 금투세 유예 확정이구나 혹은 폐지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아마 어제 그 토론회하고 그냥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길래 이거 좋은 건데 왜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저도 어저께 그 이후에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좀 불안감에 이제 밤을 샜죠.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빠져서 이게 빠진 건가 금투세 핑계대고 그러나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이거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금투세는 유예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뒤통수로 진짜 시행을 해버리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주연 대표님과 2인 시위로 국회 앞에 가서 할 지금 생각입니다. 동의 된 부분입니까? 동의 됐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저 혼자 가겠다는데 따라오겠다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의사를 좀 밝히긴 했는데. 여기 국회의사당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시죠? 네, 가서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시행해버리면 피켓 시위하겠다 둘이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그 사실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이제 뭐 취지는 이제 대화의 취지, 발언의 취지는 어땠는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하늘의 국회의원께서 뭐 이렇게 인버스를 이렇게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시행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한 달간 연기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제 막 시행 쪽으로 이제 막 결론이 돼서 막 이랬으면 글쎄 이제 뭐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 달 연기돼서 금투세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우리가 공매도를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에코프로 이런 것들 2차 전지들 막 상한가 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연말로 갈수록 또 대주주 10억 이상 뭐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시장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오히려 금투세 그런 한 달 정도 그 시기와 맞물려서 오히려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런 상황과 맞물려 이제 긍정적으로 좀 조금 더 제가 이제 그간 이제 좀 보수적인 그 트렌드를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암살자 형님은 금투세 문세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역시 우리 신혁승 이사 유예한 게 기회 맞지 폐지 기대감 실행 불확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드가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식을 암살해야죠. 이제 쭉쭉쭉쭉 암살하면서 올라가야죠. 주식을 암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 매달 당하고만 살았는데 네. 암살해서 이제 쫙쫙쫙 수익 뽑아먹는. 네, 뽑아 먹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인 시위 중 한 분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요 금투세 어떻게 좀 모멘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뭐 금투세가 많이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금투세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다 좋잖아요. 미국 시장도 좋고 뭐 일본 시장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뭐 중국도 하물며 중국도 최근에는 뭐 연속으로 뭐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와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좋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이유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투세 이슈도 사실 뭐 한 달 동안 뭐 생각을 하겠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또 아까 전에 뉴스 보도된 거 보니까 또 한 달까지는 안 걸린다, 또 금방 또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 불확실성 해소는 좀 분명히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토론회 봤을 때 명확하게 저도 이제 좀 기대를 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에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뭐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그 이제 계속 해야 된다 시행 쪽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만 이제 또 그분들은 또 표를 생각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종결을 짓자면 금투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면 그거는 무조건 기회다. 이제 요렇게 이제는 금투세는 악재가 아닌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맞아야죠. 뭐. 머리 꼭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이 어쨌든 요 정책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계시다면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사야 될까? 혹은 주도 섹터가 더 강하게 나타날까? 뭐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9월이 지나가고 10월, 11월, 뭐 12월까지 요때는 이제 3분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주도 섹터를 노려보고 살까 혹은 시장을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어떠세요? 섹터를 당연히 정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뭐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시키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뭐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왔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뭐 제약바이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사실 뭐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지금은 좀 충분히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업황이 좀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좀 공부하시고 같이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예요? 4분기에는 저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계속 봐야 된다고 제약바이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좀 보고 있고요. 로봇. 그리고 건설이랑 건설 기계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건설은 어떤 그거로 모멘텀으로?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설, 로봇, 제약바이오, 건설 기계.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시장이 오늘부로 이제 반도체를 좀 많이 이제 관심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뭐 테란 섹터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뭐 로봇에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추가하고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섹터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4분기에는 어떤 섹터를 누려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사실 3분기에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4분기에 좀 수익률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중국 소비재 살아나나? 전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뭐 190조 원 풀고 뭐 지준율 인하하고 뭐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게 단기적인 그런 뭐 드라이브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쭉 계속 갈 만한 중국 모멘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오.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게 일반 소비 쪽으로 일반 그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아무리 중국이 뭐 사실 과거부터 계속 부동산 뭐 부양 정책이라던가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냈어도 뭐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작년에도 했었고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내수를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그리고 그 내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져 왔었고 이번에도 뭐 추가적인 어떤 좀 뭔가 정책들이라던가 뭐 어떤 액션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뭐 일단은 지나가봐야 아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내수로 좀 뭔가 회복까지 연결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이 움직였었던 뭐 철강이라던가 원자재 관련한 뭐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제 중국이 내부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이제 같이 수요도 살아나고 가격도 올라갈 거고 뭐 이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국의 경기 부양 여기에 좀 호재? 네, 그래 뭐 나쁘진 않죠. 뭐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준 게 얼마나 뭐 괜찮습니까? 네. 그 사실 정부 정책에 맞서는 그런 뭐 투자는 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네.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어제까지 이제 중국 관련 섹터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이제 종목 그 섹터들이 오르면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뭐 현대저체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관련된 뭐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 너무 올라서 좀 그렇다. 물론 뭐 따라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을 것도 같은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오히려 어저께 좀 그 올랐던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눌림목에서 한번 내일 정도까지 한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아닌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한다는데 뭐 긍정적인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유예랑 요거 중국 경기 부양이 어떤 게 더 큰 호재입니까? 금투세는 악재가 호재로 변질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악재로서만 우리 시장을 짓눌렸던 금투세인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금투세는 호재로 변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우리 시장에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주연 대표님 요거 중국 소비재 플러스 뭐 중국 경기 부양책 요런 느낌으로 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까 건설 관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중국이 좀 집중적으로 부양 정책을 내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 기계 관련한 종목들은 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충분히 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좀 맞물려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도 얼마 전부터 한 7월 달쯤에 이제 중국 그 건설 기계 수출이 그러니까 수입이죠. 수입률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수입률이 좀 늘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런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내수로 확장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 정부 정책에 손이 닿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뭐 건설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씩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또 그 광군제가 또 곧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좀 본다면은 광군제를 좀 맞이해서 이제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뭐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워낙에 또 중국 비중이 높았었고 중국 내부가 좀 부진했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받아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LG 생활건강은 조금 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내수가 회복되는 건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의 주가도 그렇게 크게 뭐 상방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에는 이제 그 중국 뭐 판매 부진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재고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주가가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그 코스알엑스도 일단은 좀 그 편입을 시키면서 미국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코스알엑스가. 그래서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매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중에서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랑 화장품. 건설기계는 또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랑 해리스 둘 다 약간 뭐 인프라로 뭐 뒤집어 엎고 뭐 깔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의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금투세 공방 향방 이거 오히려 호재로 인식해서 이제는 좀 증시의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중국 관련돼서 모멘텀, 정책 드라이브,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좀 모멘텀으로 보자.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5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이렇게 두 종목 갖고 오셨네요. 바뀐 거 아닙니까? 엔젤 로보틱스 로봇 좋게 보신다고 하셨나요? 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엔젤 로보틱스 D&D 파마텍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내 거는 진짜 좋다. 내가 먼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저쪽을 먼저 하시죠. 자, 이주연 대표님. 와, D&D 파마텍 이런 걸 갖고 오셨어요. 저 좋게 보는 종목이라서. 와, 진짜 좋은 종목 갖고 오셨네요. D&D 파마텍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D&D 파마텍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에서 GLP-1 계열의 신약 포트폴리오를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이다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가의 탄력도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좀 오버행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도 좀 덜어놨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그 D&D 파마텍은 이제 경구용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우리 주사제로 맞잖아요. 주사제로 맞는데 점차 비만 치료제가 이제 경구용으로 제형이 변화되는 그런 추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뭐 일라일릴리도 그렇고 노보 노디스크도 그렇고 경구용으로 계속해서 좀 어떤 제형 변경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6,000원 잡아주셨고요. 위고비 싹센다 10월에 나오죠? 우리나라. 네. 10월에. 싹센다는 이미 있고 싹센다는 위고비가. 있고 네. 위고비는 10월에.
싹스는 다 부작용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부작용 뭔데요? 꽤 예? 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 네. 괜찮으세요? 네, 저 비만 아니기 때문에. 또 살 엄청 빼셨잖아요. 네, 운동하셔서. 아, 예. 셋 다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엔젤 로보틱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예, 뭐 사실 오늘 사실은 JY 펜터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엔젤 로보틱스로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 기업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개발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사실은 이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지금 보핏 관련해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준비 중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재활 로봇 이런 시장에 대한 침투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기업 2025년부터 수출 통해서 성장성 이런 쪽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령화가 이제 지속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은 이쪽 시장도 많이 커질 것이고 제 생각에는 로봇 섹터가 분명히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봐도 이제 막 며칠 전에 이제 막 그 큰 거래량을 통한 61선 막 돌파한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61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었다. 만약에 이 기업이 뭐 안 간다고 하면 61선 한 3-4% 요 기업에서 요 정도에서 손절하면 될 것 같고 먹으면은 이익 나면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측면에서 오늘 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일부러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한 35,000원 수준까지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선 이탈하거나 26,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D&D 파마텍 이렇게 두 종목을 갖고 오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이 나오시게 되면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10월 달에는 조금 어떤 마음으로 이 수익을 좀 내야 되는지 뭐 이 동안 고생했으니까 수익률 좀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자 좀 공격적으로 하자 혹은 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선이잖아요. 곧 있으면. 근데 대선 전에는 보통 뭐 8월, 9월 이때는 시장이 보통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좋았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땐 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반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담는 시기로 활용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요? 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 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왔고 또 이제 시행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투세 논란으로 인한 우리나라 시장의 짓눌림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악재에서 호재로 접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 특성 연말 4분기로 갈수록 그 대주주 그 세금 그 이슈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금투세 이슈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조성된다면 4분기 충분히 우리가 지금 3분기까지 고생했던 거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집시오. 마지막 멘트가 진짜 너무 좀 뭉클하네요. 3분기 고생했던 거 4분기에는 좀 보상받을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오후장 보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